안녕하세요.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률로서 살아가고 또한 법률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국가 체제 하에서 국가의 모든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법률 제도가 사람의 생활 곳곳을 또 규율하고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조금씩은 법률 문제에 관련되어 보신 적들이 있을 테고, 또한 실제 사건인 분쟁이 생겨서 법원과 검찰 등을 경찰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법률이라는 것은 그 시대 공동체, 그 시대의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담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적인 상식적 차원에서는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을 조금씩은 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적인 전문가적인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들 이런 분들은 그 자체를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였고 또 직업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또한 전문적인 어떤 이론과 실무를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 일반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추후에는 법률적인 문제에 생활에서 부딪히는 세세한 또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법, 헌법, 행정법, 기타 특별법으로서 노동법, 파산법, 특허법, 세무 관련 법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상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법과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치 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인간의 인권, 또한 국가기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헌법, 그리고 일반적인 그 시청이라든가 행정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지켜야 하는 행정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특별법으로서는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동법, 근로기준법과 또 노동조합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파산과 회생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세무 이러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많은 법령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줄기는 민사와 형사, 헌법,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이러한 또 불법 행위의 문제, 이러한 재산적인 규율을 다룹니다. 민사법을 지배하는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형평성과 그 공평성 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법원 절차를 이용해서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만 법원 판사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잘 아시겠지만 범죄와 형벌을 다룹니다. 범죄와 형벌은 아주 사회 공동체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범죄라고 한다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보다는 더욱 그 중요한 부분을 범죄로 규율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죄와 형은 반드시 법정되어야 된다는 원칙, 즉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침해와 비례의 원칙을 지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사항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 법리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 또 법원 또 국회의 기본적인 제도적인 기본 원칙을 다루게 됩니다. 헌법상의 기본적인 그 가치와 규정은 반드시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인 규정과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령은 행정법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법령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행정법의 기본 원리는 법치 행정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법령과 기본적인 법리에 따라서만 행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행정청이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정청에서 시민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력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형평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노동법, 파산법, 특허법, 세무법령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법률상의 문제들은 추후에 다뤄볼까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법률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검찰의 권력 통제 문제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양론들 참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법률 이론과 실무는 많은 사실상 그 정치적인 시각,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법률 규정을 가지고서도 그 해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이 명확히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많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지켜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 번영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또 그 중심적 가치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회적인 정의라든가 또 진실 또 모든 시민들에 대한 공평성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어떠한 법률 해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분쟁은 모두 다 사법부 즉 법원으로 가서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그것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또는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평가하고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법적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어떤 규율을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 또 제도를 흔들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법령과 또한 법령을 해석, 적용, 판단하는 어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법부가 과거 정부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또한 결탁하여 부당한 판결 또는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고 독립성을 스스로가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고유한 법률 질서를 지키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시민과 사회 정치권들도 존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률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